안녕하세요, 꽁따냥입니다. 저는 동네 근처로 마실을 나왔습니다. 마실 나온 김에 제 자전거를 한번 제대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 자전거 구석구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트리곤 다크니스 2013년식입니다. 올 블랙 컬러인데요, 유광과 무광이 섞여 있어요. 질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다크니스 폰트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있어서 단색이지만 경쾌한 느낌도 줍니다. 게다가 이 트리곤 폰트도 되게 은은하게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듯 잘 들어가 있어요. 무려 7년째 저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사이즈는 44 사이즈예요. 제가 이걸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여성용 카본 자전거가 굉장히 드문 시기여서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44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슬로핑이 MTB스럽지 않죠?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데. 그리고 이 자전거가 당시 나왔을 때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유명했어요. 특히 이 포크가 3T 제품이거든요. 스템도 3T였습니다. 물론 이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순정 상태는 아니에요. 디자인 되게 예쁘죠? 이게 구형 디자인이에요. 지금은 나오질 않습니다. 길이는 70mm고요. 좀 보시다시피 좀 들려있죠? 이게 제가 포크를 잘라버려서 나중에 피팅할 때 높이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템을 뒤집어서 꼈습니다. 간지가 조금 떨어지지. 핸들바는 36 사이즈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여성용 쉘로 핸들바예요. 핸들바가 거의 슈퍼 숏 리치예요.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핸들바 탑이랑 레버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약간 이 레버가 들려 있어요. 이 들려 있는 이유가 제가 댄싱을 칠 때 좀 더 힘 전달이 잘 되는 포지션이 되더라고요. 여담으로 꼰따도르가 이러한 세팅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 핸들바 밑은 댄싱할 때 마찬가지로 허벅지, 무릎이 여기를 치길래 커팅을 한 상태예요. 시포스트는 베다의 최상급 버전입니다. 슈퍼 레게라인데요. 이게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동시에 가격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게 시포스트 안장을 설치할 때 안장 설치하고 타다 보면은 이 각도가 자꾸 변하는 시포스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포스트는 안쪽에서 들어가고 바깥쪽에서 나오는 이 볼트 두 개가 이 간격이 충분히 넓어서 한번 세팅을 하면 안장 레일이 0.5도도 틀어지지 않아요. 제가 1년 이상을 타도 절대 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포스트 쓰기 전에 3T 제품을 썼는데 여기 이 물린 자국이 남아요. 이게 토크 약하게 조여도 물린 자국이 남는데 이 데다 제품은 전혀 물린 자국도 남지 않아서 만족도가 엄청 높은 시포스트입니다. 이 안장의 간지는 이 모든 폰트가 다 보일 때 나는. 많이들 쓰시는 스페셜라이즈드의 파워 안장입니다. S웍 등급이고요. 제가 사실 안장통이 크게 없는 편이에요. 자전거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안장통으로 고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파워 안장을 샀느냐? 좀 안장 앞에서 타는 포지션으로 바꿨는데 기존 안장이 앞호가 너무 앞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의 간지가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파워 안장이면은 이 자전거의 간지도 찾을 수 있고 제가 안장 포지션을 앞, 뒤 모두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는데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안장통이 없는 저였지만 그래도 너무 앉아보니까 편하더라고요. 안장코가 짧아서 튜브에 앉아서 다운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지 않아요. 물통 케이지는 아룬델 카본 물통 케이지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또 물통 끼고 빼기도 단단하게 조여주면서도 빼기도 쉬워요. 촬영하면서 빼려니까 어렵지만 구동계는 저는 모두 다 듀라 에이스예요. 근데 이 듀라 에이스가 9001 버전과 9100 버전의 짬뽕입니다. 제 구동계에서 약간 특이한 점이
스프라켓을 이번에 32T로 바꿨거든요. 울테그라는 32에서 34를 지원하는데 듀라에이스는 그동안 28에서 30까지만 지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32를 껴야 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듀라에이스 뒷 드레일러가 이 32T를 지원할 수 있을지가 참 걱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드레일러에 비텐션 볼트를 조이면 가능합니다. 80% 조인 것 같은데 세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우터와 32를 동시에 걸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자, 잘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 단점이 있어요. 32T에 잘 걸리는데 11에서 12 같은 작은 스프라켓에 걸면 이렇게 스프라켓과 뒷 가이드 풀리가 굉장히 사이가 멀어져요. 얘랑 이 스프라켓 이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변속을 할 때 이 작은 스프라켓에서 큰 스프라켓으로 기어 변속을 할 때 좀 끝내져요. 스프라켓 32T에 걸렸을 때의 가이드 풀리예요. 보시면 스프라켓이랑 거의 가깝죠. 이럴 때는 아까랑 다르게 변속이 빠릿빠릿하게 잘 됩니다. 좀 앉아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크랭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듀라에이스 크랭크입니다. 그리고 파워미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겨울부터 스마트 로라로 파워 훈련에 좀 재미를 붙였잖아요. 근데 올 봄에 시즌1을 했는데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파워 수치가 안 보이면 자전거를 할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파워미터를 질렀습니다. 짠! 이렇게 파워미터를 듀라에이스로 질렀습니다. 진리의 C. 이 BB가 나사산 타입이에요. 요즘 다시 이런 타입으로 회귀하는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 BB 타입이 정비가 편하고 잡소리에 자유로워서 되게 좋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체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체인이 신형 HG901 체인인데 이 듀라에이스가 9,000번대로 올라온 이후에 체인 모델이 계속 변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HG 모델명이 붙은 체인이 로드랑 MTB 공용으로 쓰이게 됐는데 바로 이 체인이 그 두 번째 공용 제품입니다. 체인 링크를 함께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체인 링크가 너무 깔끔하고 잘 결합이 돼요. 체인 링크가 원래 비싼데 그리고 또 체인 개수만큼 체인 링크를 따로 샀어야 했는데 이제 돈도 아낄 수 있게 됐죠. 이 체인이 되게 특별한 게 스마트 로라에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요. 스마트 로라를 쓰시는 분들에게 이 체인을 추천. 휠은 마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휠의 시스템이 안 좋은 방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장점이 되게 많은 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나중에 휠 설명을 따로 해드릴게요. 영상에서 이렇게 감속할 때 나는 브레이킹 소리를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림 표면에 엑잘리스 시스템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이 브레이크 표면이 되게 검정색인데 이게 쓰다 보면 많이 닳고 운색이 드러나는 휠도 있어요. 근데 이 마빅의 검은 코팅은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마빅 전용 패드를 쓰셔야 되고요. 이 휠이 제가 한 6년째 쓰고 있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미시령 다운힐을 한번 했었거든요. 브레이킹도 잘 되고 림 정렬도 틀어진 적이 없어요. 이쁘고 단단한 브레이크도 잘 드는 이 마빅 휠을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휠입니다. 스피드 플레이의 페달이고요. 이 페달 X를 티탄으로 바꿨어요. 이 엑셀 길이가 스탠다드 길이가 한 78.6mm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팩터를 줄여야 해서 76mm 티탄 커스텀을 쓰다가 또 나중에 74mm로 바꾸고
근데 거의 또 72mm까지 짧은 걸 썼었어요. 근데도 더 짧은 게 필요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제품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업사에 가서 페달을 살짝 가공해서 X를 좀 줄였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자전거 소개를 마칩니다. 추석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엔 라이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